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말도 많았고 이번이 이재명을 끝장낼 기회다라고 비명계들이 생각했나 본데, 이재명이가 그냥 완전히 강성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강성을 넘어서서 음모론자라는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라는데, 이름부터가 다른 백년이라는 거, 그동안의 백년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범죄 집단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천안함은 자폭이다라는 천안함 조작설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지지한다라는 등의 황당한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이런 자를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방탄혁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민주당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혁신기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이래경이는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김근태계로 분류된다는데 안철수계로도 묶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신당인 새정치연합 창당할 때 안철수 쪽으로 참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남국 때문에, 돈봉투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들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혁신기구를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혁신기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그냥 혁신기구를 아예 소위 말하는 강성 좌파로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기습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명계들도 황당하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들으면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래경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국격이 무너지는 상황이 코미디로 웃어넘기기에는 심각하다면서 퇴진 요구를 넘어서 국가 수반으로서 역사적, 범죄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명단과 동선,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무리, 윤가 집단은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겐 날벼락 같은 재앙이다. 미국 바이든의 하수인력에 충실한 청맹관이 윤가 정권, 한미동맹이라는 몽유병에 걸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등의 선을 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기고문 등을 통해 반미 성향을 드러내온 이래경이는 2021년 6월에는 촛불전진준비위원회 등 단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6.15 민족선언문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경이는 4월 발표된 촛불전진 자문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촛불전진은 대선 직후부터 주말마다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연대기구인 촛불행동의 핵심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경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구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 이름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래경이는 지난 2월에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하여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중국 기구가 미국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팩트인데 이를 언급하면서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했다는데, 우리나라 기구가 중국에 기상 측정하겠다고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거
요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비틀어서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2020년 3월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 3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1918년 1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유행한 소위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독감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미국에 의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로 대유행 중인 코비드19 역시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내용들을, 위챗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래경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시민 언론, 민들레 기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서방의 일방적이며 조작된 여론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냉정하게 평가,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돈바스 지역의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중지를 요구한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자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미국과 젤렌스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당사자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봉신 국가인 영연방 그리고 일본과 한국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봉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봉건 체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제 봉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NL 아니겠습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재명은 보면 볼수록 든든하고 윤석열은 불안하며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 결국 이재명 체제를 수술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막상 보면 이재명 방탄용 혁신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운동과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외부인이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발언들이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혁신위원장이 되면 언어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로서의 삶이다. 성공한 CEO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말 잘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선 안 넘을 거예요. 그게 무슨 참 민주당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수긍하고 당내에서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돼야 될 텐데 이재명 지키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거기에다가 천안함, 코비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음모론까지, 팩트와 다른 얘기들까지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만든 민주당 내분도 내분이지만요. 비명계의 반발도 반발이지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민주당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은 보다 나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